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여섯 모듬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미리 잘 만들어줬네요. 모두 고마워요. 오늘의 국어 수업은 6단원 어휘의 세계 첫 번째 소전원이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이제 시작할게요.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먼저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목표를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선 학습했던 내용을 토대로 모둠별 탐구학습을 해볼 거예요. 모둠별 탐구학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모둠 형태로 미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모둠 활동이라고 벌써부터 겁먹으면 안 돼요. 탐구학습 공유까지 끝나면 정리활동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거예요. 어휘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면 무엇이 있다고 했죠? 수진이가 잘 말해줬어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러면 사용 양상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사용 양상으로 분류하면 어종보다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은어, 유행어, 전문어, 관용어, 금기어, 완국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가 사용해온 단어,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를 뭐라고 했죠? 고유어라고 했죠? 그럼 중국의 한자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 고유어를 보완하여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 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휘를 뭐라고 했죠? 한자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단어를 뭐라고 했죠? 아, 민수가 말해준 대로 외래어예요. 사용 양상에 따른 어휘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엄청 많이 했었죠. 오랜 기간 사용되어 다른 집단에 알려진 경우 그 성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은어.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여 다채로운 표현 효과를 내는 것은 관용어.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문어. 시대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해학성과 풍자성을 가지는 것은 유행어라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던 내용을 전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 차시에 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모두 여기 적힌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오늘은 어종에 따른 분류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예정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은 지금 가까이 있는 물건 중에서 지우개랑 스마트폰이 생각이 나요. 모두 지우개랑 스마트폰은 익숙하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물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떠올리는 활동이랑 이번 학습 목표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오늘 무슨 활동을 할지 감이 잡히는 학생 있을까요? 지우개랑 스마트폰은 어종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오, 분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우개랑 스마트폰을 분류한다면 무엇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이에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필통, 교복 같은 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물함, 칠판과 같은 어휘를 찾아보고 직접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고 특성을 탐구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모두 분류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여섯 모둠으로 나누어 달라고 한 거예요. 1분단에 있는 두 모둠은 주변의 사물에서 고유어인 사물을 찾아서 분류해보고 2분단에 있는 두 모둠은 주변의 사물에서 한자어를 찾아서 분류해보고
3분단에 있는 두 모둠은 외래어로 분류해 본 후 모둠 발표를 통해서 탐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조 이름과 맡은 유형을 각각 적고 각각 유형에 맞는 찾은 예시를 적어도 4개 이상은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모둠끼리 모였으니까 4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요? 4개보다 더 많이 적어주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 예시들을 찾고 나면은 모둠원들끼리 찾은 사물의 이름과 맡은 유형이 갖는 특성이 어떤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특성을 찾은 예시에서 찾아내도 되고, 찾아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특성으로 적어봐도 돼요. 자유롭게 특성이라고 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돼요.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외래어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선생님? 이건 바로 국어사전을 이용하여서 확인하면 돼요. 미리 나누어준 전자기기를 통해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들어간 뒤에 알아보려고 하는 사물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돼요. 선생님은 예시로 미리 스마트폰을 찾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은 고유어로 대체할 수 없고 또 영어에서 유래된 걸 보아하니까 외래어임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왜 외래어인 스마트폰만 찾아봐 주시나요? 저희는 고유어랑 한자어인데 고유어랑 한자어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고유어, 한자어를 맡은 모든 친구들도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씩 더 찾아왔어요. 지우개는 검색 결과 지우개라는 한글만 있고 옆에 이제 한자라든가 영어라든가 외국어가 적혀 있지 않네요. 그러면 지우개는 고유어인 걸 알 수 있어요. 칠판은 여기 검색해 보니까 한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칠판은 한자어겠죠? 이런 식으로 사전을 검색하여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물들은 엄청 많으니까 모두먼지가 토의하면서 이제 찾아보고 사전 단어들에서 알 수 있는 각 유형의 특성을 고민해보고 적어봅시다.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주세요. 자, 모둠 토의 시간이 더 필요한 조 있을까요? 음, 반응을 보니까 더 필요한 조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정리된 거죠? 그러면 고요를 맡은 조부터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준하니 내조는 고유어로 물감, 치마, 바지를 찾았다고 하네요. 음, 한복 치마와 같은 단어에서 우리 고유 문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잘 찾아보았네요. 한자어를 맡은 예리민 내조가 찾은 필통, 연필은 모두들 책상 위에 보면 다 올라와 있죠? 정말 주변에서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네요. 한자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고유어와 달리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특성 역시 있어요. 연필 같은 경우, 연필은 심해대로인 흑연의 한자인 연과 붓을 뜻하는 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분화된 의미를 표현했다는 특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래어를 맡은 지혜내조가 얘기해 줄까요? 컴퓨터, 볼펜, 슬리퍼를 찾았다고요? 지혜는 외래어의 특성으로 최근에 발명된 물건들이 외래어에 많이 있다는 점을 꼽아주었어요. 다들 이제 신기한 점들을 많이 찾아주었네요.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다 정리되었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아,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됐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모두 프린트가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원 정리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정리 활동하면 형성평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엔 어종에 따른 분류에 대한 활동을 해보았으니까 어종에 따른 분류에 대한 형성평가를 할 거예요. 여기 빈칸으로 가려져 있어요. 빈칸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프린트에 적어주세요. 예로부터 우리가 사용해온 단어,
우리 민족 특유의 문화나 정서를 표현하는 어휘를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자어는 중국의 무엇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무엇 무엇을 보완하여 정확하고 분화된 의미 표현을 하는 어휘라고 하네요. 이 무엇 무엇은 딱 봐도 달라 보이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이제 오늘 수업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풀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넘어갈게요. 다들 답을 전부 적었나요? 그러면 정답을 확인할까요? 정답은 바로 첫 번째는 고유어, 두 번째 한자어에 대한 정답은 한자 고유어, 마지막의 어휘는 외래어였죠? 음, 다들 답을 적어준 거 보니까 오늘 열심히 해준 만큼 다들 잘 맞춘 것 같아요.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소단원이 끝난 만큼 국어노트의 어휘의 종류와 특성을 다음 시간까지 정리해 오셔야 돼요. 다들 열심히 했고 어휘의 종류와 특성 많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올 수 있죠? 다음 차시부터는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제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소단원을 넘어가서는 단어들이 맺는 다양한 의미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국어노트의 어휘에 대해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어휘를 복습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 국어 시간에 보아요.